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끌리는 부동산을 만나다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나만의 인맥 부동산 네트워크 진행을 맡은 유창호입니다. 지난 17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있습니다. 2013년 1월 기준으로 해서 74.5에서 올해 6월 기준으로 본다면 139.6으로 87.4%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실거래가 지수는 실제 거래된 아파트의 매매 가격만 집계한 통계인데요. 자, 마찬가지로 감정원에서 집계하는 또 다른 통계가 있습니다. 이 실거래가하고 주변 시세 등을 통해 산출을 하는 이 매매 가격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2013년 1월 86.3에서 올해 6월 기준으로 111.9, 29.7% 오르는데 그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거래가 통계와 감정원 직원의 가공을 거친 통계가 이렇게 3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집계 방식의 차이가 있긴 한데 잘못된 시장 인식을 국민에게 줄 수도 있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다는 점 여러분도 체크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부동산 네트워크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오전 11시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과 여러분을 직접 연결시켜 드리는데요. 자, 먼저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8555번, 서울전화 2128-8555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한데요.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로 검색을 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화면을 통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에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55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부동산 네트워크 오늘 준비한 순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 해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천지인경제연구소의 오준목 소장님 나와 주셨습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인사 말씀부터 전해주실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시장이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 주요 지역 아파트 줄다리기 싸움이 내년까지 이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주택을 많이 보유하신 분들한테는 지금까지 나온 정책이나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그 세금 부분이 부담이 많이 되겠지만 또 현재 시중에서 유동성 자금이 상당히 넘쳐난다는 표현 정도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요. 또한 서울의 주요 지역의 아파트 공급이 삼각대로 이렇게 원활히 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 때문에 특히 전세가가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의 주요 지역은 쉽게 가격을 내려가진 않겠지만 일단 자금 부분이 어렵거나 세금에 대한 부담이 갖고 계신 분들은 매물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됩니다. 본방송 보시면은 그런 좋은 위치에 있는 매물과 더불어서 또 여러분들의 어떤 부동산에 대한 그 상식 그리고 또 정책에 대해서 쉽게 풀이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적극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좋은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소장님께서 부동산에 관련된 상식, 정책 이런 내용도 정리를 해주신다고 했는데요. 바로 그 얘기를 지금부터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그 집중해 볼 키워드는 이 공공재개발이라는 키워드거든요. 자, 어떤 이야기 좀 전해주실까요?
네, 그간 계속 현 정부 들어서 규제 일변도였었죠. 그러나 5월 17일 대책 때는 서울의 주요 지역에 공급을 많이 하겠다. 그러나 유이지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공급량도 적고요. 또한 여러 가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 다주택자 포함해서 여러 가지 그 자금 있는 분들께서는 서울의 주요 지역에 계속 투자를 했기 때문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간 그 이유가 있지 않나. 정부에서는 5월 17일 날 우리가 그간 그 현 시장 돌아갔지만 그 시장님 계셔갖고 뉴타운 지역이 많이 그 해제 내지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강북권 포함해서 주요 지역에 새 아파트 공급할 공간이 적었는데 공공 재개발로 해서 적게는 한 2만 호, 많게는 한 5만 호 이상 공급하겠다 그 대책을 나왔는데 최근에 8.4 대책 때는 해제된 지역까지도 포함시키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서울시나 SH공사에서는 그 시범사업 후보지를 9월 21일부터 11월 4일까지 공모 신청할 거라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는 구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쪽에 계신 분들이나 투자하신 분들은 상당히 공공재개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오늘이죠. 21일부터 공모 이후 지분 쪼개기 쉽게 해서 전환대세다 그러죠. 단독주택을 허물어서 신축을 져서 그 조합원 수를 늘리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양권이 불가하다 이렇게 그 정부에서는 말씀했고요. 또한 그 현재 그 재개발 기존 지역 중에 약 한 27개 구역, 신규 22개 구역에서 그 후보지 대상지가 되지 않겠나. 또한 시간에 따라서 현재 지지부진한 그런 구역도 상당히 그 선례가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미치면은 다시 재추진하는 곳이 늘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도표 보서 말씀드리겠지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기존 개발 사업구역 쉽게 해서 구역 지정이 돼서 조합 설립 인가까지 상당히 시간이 한 10년 이상 걸리는 사업장이 아직도 여러 곳 있습니다. 그런 곳 같은 경우 27개 구역 정도가 공공재개발 이번에 공모 대상지 중에 포함되지 않겠나 보고 있고요. 또한 해제나 아니면 지금 구역 지정 이전의 단계, 구역 예정 구역이라 그러죠. 해서 약 한 22개 구역이 해당 지역에 신청이 들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재개발이 되기 위해서는 지정 요건이 있습니다. 일단 지정 요건이 되기 위해서는 주택 공급 활성화지구로 이렇게 그 지정이 돼야 되는데 지정되기 위해서는 현재는 조합이 그 조합원들의 어떤 동의를 받아서 추진하는 조합 그 위주로 이렇게 그 재개발이 공사가 여러 가지 진행이 됐었는데 그 공공재개발이 되기 위해서는 LH나 SH가 단독이나 아니면 조합과 공동사업자로 선정해서 진행되고 또한 그 조합원 물량 제한 그 2의 50% 정도를 공적 임대로 공급하는 요건이 충족되면은 주택 공급 활성화 지구로 지정돼서 본격적으로 공공 재개발이 진행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일단 그 혜택 우리가 공공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우리가 재개발 뉴타운 사업하고의 어떤 그 인센티브를 많이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정부 발표안에 따라서는 용도 지역 상향 보통 2종을 3종으로 그 상향시키거나 아니면 3종을 준주거지 뭐 상업지역으로 하면 그만큼 그 세대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조합 입장에서는 일반 분양 물량이 늘어나서 혜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그 정부는 얘기하고 있고요. 또한 용적률을 최대 지금 현재 한 20%까지 이렇게 초과해서 늘려주겠다. 보통 3종 주거지역은 보통 300%까지 그 용적률이 적용되는데 360%까지 그 초과해서 늘려주면 그만큼 일반 물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현재 조합이나 재건축 재개발 마찬가지죠. 그 분양가 상한제가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반 분양 가격을 정부안대로 통제가 되다 보면은 조합의 수익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공공 재개발에 그 진행이 되는 그런 사업장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 분양가를 어느 정도까지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조합원의 수익이 늘어나면 그만큼 여러 가지 그 혜택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나. 추가 분담금 정도가 더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한 관리처분 시 분담금이 확정됩니다. 보통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진행해도 관리처분 인가 이후 입주 때까지도 여러 가지 그 건축비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조합에서 쓴 돈 그런 부분 때문에 분담금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공공재개발로 사업장이 확정되면은 SH공사나 LH공사에서 이런 부분까지 관리처분 시 분담금이 확정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그 사업비 이주비가 LH나 SH 공동사업을 하거나 단독사업을 적용되면은
융자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그 교신 조합원들한테는 이주비가 통상적으로 나왔지만 세입자까지 융자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속도가 빨리 진행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또한 사업비 같은 경우도 1.5% 저리로서 이렇게 융자가 일정 퍼센트 융자 가능하기 때문에 조합에는 그만큼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겠고요. 또한 기반 시설 같은 경우 국비 지원이 일부 해주기 때문에 조합의 그 여러 가지 사업비 때문에 추가 분담금이 그 늘어나는 부분을 제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또한 여러 가지 장점 중에 하나가 인허가 같은 경우 타당성 조사 등을 생략하고 속도를 빨리 낼 수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재개발 유태화는 뭐 10년에서 길게 한 20년까지 그 입주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정부 안대로 얘기하면 한 5년 내에 그 입주까지 가능하다. 그만큼 사업 속도를 간소화시키고 속도가 빨라지면은 추가 분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조합한테는 혜택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일단 공공재별의 여러 가지 그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선례가 없고 이번에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새롭게 그 투자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그 꼼꼼한 노하우나 아니면 저희 같은 전문가 상담한 이후에 이렇게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나. 공공재별은 앞으로 이제 활성화되면 상당히 서울 도심권의 아파트 공급에 긍정적인 면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가 바로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현황과 함께 어떤 또 혜택들이 있는지 그 얘기 자세히 저희가 정리를 해드렸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가 이 말씀드린 내용들 중에서 이 점은 또 궁금하다 싶으신 부분들은 전략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8555번, 서울전화 2128-8555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준묵 소장님과 첫 번째로 만나볼 부동산 지금부터 바로 좀 떠나보도록 할 텐데요. 처음은요, 성북구 성북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세대 주택을 먼저 검토를 해볼게요. 자, 그럼 어떤 주택인지 개요 정보와 건물 특징 먼저 좀 알려주시죠. 네, 이슈 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공공재개발의 가장 그 수혜가 볼 지역으로 많이들 말씀하신 지역입니다. 성북동 성북 1구역 내에 있는 투룸 다세대 주택인데 이번 그 21일 전에 건축허가 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입주권이 가능성이 높은 위치에 있는 매물이라 말씀드렸고요. 4호선 한성대 입구역에서 한 3에서 5분 거리 초역세권에 위치했습니다. 분양 면적은 43제곱미터고요. 4층 중 3층 위치했습니다. 투룸이고요. 올 12월 정도 이렇게 준공이 예정돼 있다. 매매가는 3억 7천만 원 예상되는 가격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건물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일단 신축입니다. 신축이라서 그 사용 편리성도 상당히 좋게 빌트인 될 예정이고요. 1층은 그 지하 1층은 필로티 구조로 돼 있어 갖고 주차 공간이 확보될 수 있다. 또한 여러 가지 그 시스템 에어컨 포함해서 빌트인 돼 있을 예정이고 또 여러 가지 그 주택 그 수요에 맞게끔 그 관리 시스템이나 아니면 CCTV 같은 경우도 꼼꼼히 설치될 예정이기 때문에 실거주 목적도 괜찮고요. 아니면 그 임차 목적으로도 괜찮은 매물이 아닌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올해 12월에 준공이 된다고 합니다. 정말 그 깔끔한 모습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곳인 것 같고요. 주차장도 이제 지하에 따로 들어온다고 하니까 주차 공간 넉넉히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갖게 만들어요. 자, 투룸의 주택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4층 중에 3층인데 자, 여기 위치가 일단 4호선을 걸어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5분이라고 나와 있었는데 소장님 방금 말씀으로는 빨리 가면 3분대도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입지와 함께 호재도 자세히 좀 점검을 해보죠. 일단 도로 현황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성대 입구역 하면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지만 해화역, 동대문역에서 두 정거장 한 정거장 떨어지면 해화역이 바로 우리가 많이 아는 그 대학로 아닙니까? 대학로와 인접해 있는 지역이다 말씀드리겠고요. 본 지역 인접해서 성북 1구역이나 3구역, 또 성북 2구역, 기름까지 뉴타운 재개발로서 아파트가 신축 아파트가 상당히 가격이 많이 올라갔고요. 또 구도심에 정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성곽길 따라서 많은 그런 그 유입 인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동부간선로나 아니면 그 북부간선로 내부 순환로까지 이동이 상당히 교통환경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또한 본 지역은 초중고가 상당히 잘 돼 있고 특히 대학교는 우리가 많이 아는
고려대학교나 성균관대 또한 한성대 포함해서 유수한 대학교가 많이 있고요. 또한 서울과학고 포함해서 초중고가 상당히 많이 있는 그런 학습권이 보장되어 있는 위치다. 또한 성곽길, 부학산 자락에 대사관도 많이 있고 그 지역에 문화가 있는 거리 쪽에 창덕궁이나 낙산공원 종묘 근처에 있는 성곽길 주변에 있는 약 1,00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곧 가셔야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또한 여러 가지 편의시설도 잘 돼 있습니다. 국립의료원이나 서울대병원 또한 고려대병원 같이 대학병원도 근접해 있고요. 여러 가지 동대문의 상권이나 아니면 종도 상권까지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직주 근접 위치해 있는 입지에 있다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호재들은 그럼 어떤 게 또 추가적으로 있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동북선이죠. 착공됐습니다. 왕십리에서 상계역까지 본지역에 가까운 미아사거리역을 과통할 예정역인데 앞으로 이제 4, 5년 뒤에 전철이 완공되면 그만큼 도심지 접근성이 지금보다도 원활히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작년에 서울시에서 상당히 많이 추진하고자 노력하는 중에 하나가 강북횡단선입니다. 강북의 9호선이라고 얘기하는데 본지역에 인접한 지역에 여기 이렇게 환승될 예정입니다. 그만큼 강북의 남북 그리고 동서로 이루는 철도길이 완료되면 그만큼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변모될 수밖에 없다 얘기하고요. 본지역에 있는 성북 동선 쪽이 성곽길 포함해서 문화나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앞으로 서울 2030 계획에 따라서 지금의 약간의 허름한 곳 같은 경우도 새 아파트나 문화나 여러 가지 창작성 있는 공간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그만큼 가치 있는 지역으로 바뀔 수밖에 없고요. 인근에 있는 홍릉 쪽이 서울에서 도시재생사업의 가장 큰 가격 4,859억이 이렇게 책정됩니다. 석박사급 포함해서 약 6만 명 이상이 상주하게 되면은 그만큼 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실거주나 아니면 앞으로 이렇게 임차 수요도 상당히 좋은 그런 호재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재개발이라는 이슈를 안고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보시면요. 부동산을 탄탄하게 받쳐주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학군인데 이 학군도 좋은 곳입니다. 자, 그리고 호재들도 우리 귀를 솔깃하게 만드는 호재들이었죠. 경전철 이야기도 사실 중요하겠지만 여기에다가 여러분 9호선 라인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잖아요. 강남을 이렇게 가로지르는 노선인데 이거 황금 라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강북에 이 비슷한 게 생겨요. 강북 횡단선이라는 게 있죠. 이 강북 횡단선의 기대감도 충분히 안아볼 수 있는 곳이면서도 바로 이렇게 바이오 클러스터 같이 특색 있는 호재까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가격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가격 전략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성북 1구역 내에 있는 신축 투룸입니다. 올 12월 준공 예정이고요. 공공재개발에 가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성북 1구역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매매가는 3억 7천만 원 예정되어 있고요. 예상 전세가는 2억 6천만 원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세가 뺀 1억 1천만 원 갖다 성북 1구역의 입주권이 예상되는 매물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들 중에서 더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다 싶으신 분들은요.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8555번, 서울전화 2128-8555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만나볼 부동산 또 어떤 부동산이 있는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오준묵 소장님과 함께 만나볼 두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소개해드리는 화곡동 다세대 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2호선과 5호선이 지나는 까치산역으로 도보로 약 7분이면 도달하는 역세권의 주택입니다. 또 화곡동은 공항대로와 등촌로가 인접해 있어 편리한 교통환경으로 여의도와 마곡지구 등 업무지로의 접근성도 우수합니다. 자, 소장님, 화곡동의 또 다른 자랑거리는 뭐가 있을까요? 네, 바로 우수한 생활 인프라인데요. 화곡동은 강서구청과 경찰서 등 관공서가 위치해 있고요. 대형마트, 대형병원 등이 인접해 있으며 생활에 편리한 여러 가지 조건이 두루 갖추고 있는 지역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화곡동을 더욱 주목하셔야 하는 이유, 바로 마곡지구 개발 사업인데요. 마곡지구는 국내 유수의 기업들의 입주가 확정되면서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체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곳 마곡지구에 종사하는 직장인들이 늘어남에 따라 직주근접지로서 화곡동의 가치가 더욱 올라갈 전망입니다. 마곡지구의 호재로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강서구 화곡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서울에서도 인구 많은 구 중에 하나죠. 강서구입니다. 게다가 요즘에 정말 이 마곡지구 이야기 때문에 뜨겁게 관심을 받고 있는 곳인데, 자, 강서구 화곡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다세대 주택 어떤 곳인지 개요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강서구 화곡동 하면은 방문해 보신 분 아시겠지만 목동 재건축 단지 인접해 있는 구목동과 더불어서 약 2, 3만 세대 약 20년에서 25년 된 빌라들이 많이 몰려 있는 지역입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개발 호재와 더불어서 시간이 좀 지나면은 여러 가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아니면은 재개발 가능성도 있는 지역 중에 하나고요. 이 지역은 2호선, 5호선 환승역이죠. 까치산역에서 한 6, 7분 거리에 있습니다. 전용 면적은 약 62제곱미터 되기 때문에 상당히 3, 4인 가족이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 말씀드리고요. 5층 지금 3층에 있습니다. 방, 셋, 거실, 화장실로 되어 있고요. 96년도에 준공되지만 안에 리모델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차인 살기엔 상당히 괜찮지 않겠나 말씀드리고요. 매매가는 1억 9,500만 원 예정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건물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여기는 이제 연식은 됐지만 내부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안에 리모델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거주나 아니면 세입자가 살기 좋은 위치에 있고요. 또한 여러 가지 그 자체가 또한 여러 가지 주차 공간도 상당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안정된 구조고요. 또한 이곳이 한 5년, 10년 뒤에 재개발 얘기 나오면 그만큼 또 가치 상승까지 가능한 그런 매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살펴드리는 곳 강서구 화곡동입니다. 입지와 호재도 이어서 좀 보도록 하죠. 네, 구목동하고 화곡동 가보시면은 바로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가 재건축 연한이 다 됐지 않습니까?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와 원무지역, 강서 지역의 대표적인 마곡지구 인근에 딱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에 오래된 빌라촌이 개발이 되면은 그 파장 효과는 상당히 있지 않겠나 말씀드리고요. 현재도 가시산 근린공원이나 우장산 그리고 봉제산 같은 녹지공간이 잘 되어 있고요. 또한 강서구나 신정 초등학교 같이 초중고까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 거주하신 분들 학습권까지 확보돼 있고 습속권까지 확보돼 있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또한 강서경찰서나 강서구청 그리고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같은 관공서와 더불어서 인근에 대형마트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편의시설도 잘 돼 있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 호재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부 광역철도가 조만간에 이제 1타 통과되면은 앞으로 가셔야 되면 2020년대 후반쯤 이렇게 개통이 되지 않겠나 말씀드리겠는데 원종서부터 홍대 입구까지 약 18분 정도 이렇게 도달할 예정입니다. 특히 본 인근에 있는 화곡역에 또 치산역에서 화곡역까지 2호선이 지금 연장될 예정입니다. 그만큼 교통 환경이 배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가치 상승될 수밖에 없지 않나 말씀드리고요. 목동선도 조만간 가셔야 될 예정입니다. 목동역에서 신월역이죠. 신월역에서 당산역까지 본 인근에 여기 생길 예정이기 때문에 그만큼 전철 노선이 새로 신규 편입되거나 개발 계획이 확정되면 가격 상승에 어느 정도 여파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인근에 있는 서부간선도로가 지금 지하 사업이 열심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하가 내년 초까지 완공이 되고요. 또 위에는 여러 가지 일반 도로화되고 또한 주변에 녹지 공간이 생길 예정입니다. 따라서 인근에 있는 지역 전체 어떤 가격 상승에 일정 부분 상승 효과가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또한 국회대로 포함해서 경인고속도로가 지하 사업이 예정됐습니다. 국회도로는 최근에 재물포 길이 내년 초쯤에 준공이 될 예정인데 국회에서 현재 신원할 수 있는 데까지 한 2023년까지 여의도의 광장의 8배 정도 되는 선형공원이 생길 예정입니다. 따라서 본 지역의 교통 흐름도 원활하게 될 거요. 남북 간의 어떤 그런 단절된 것까지 연결이 되면 주변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나 일반 주택 가격까지도 상승될 수밖에 없잖아 이렇게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주변에 안양천 이렇게 물가 있습니다. 그리고 까치산 공원도 있죠. 살기 좋은
이 환경을 갖고 있다는 거고요. 개발 호재 이거 참 좋습니다. 특히 교통 호재가 좀 많이 있었는데요. 서부광역철도라든지 목동선 이야기 이제 착공 조만간 들어가게 됩니다. 자, 거기다가 하나로 지하로 들어가는 게 많이 있어요. 서부간선도로 그리고 경의고속도로까지 지하화 들어간다고 하는데 위에 또 뭐가 막 생기죠? 그러면 부동산의 가치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거란 이런 기대감이 일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강서구 화곡동의 주택 이제 그 가격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가격도 충분히 합리적일까요? 네, 본 지역은 현재 가치보다 미래 가치가 상당히 좋은 지역입니다. 여러 가지 개발 호재도 있고요. 또한 연식이 진행되면 앞으로 5년, 10년 뒤에 뭐 재개발이나 여러 가지 개발까지 가능한 위치에 있고요. 저평가 받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대지평 비해서 다른 곳보다 저렴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예상 매매가는 1억 9,500만 원이고요. 전세금 뺀 2,500만 원 갖다가 임차 수요도로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고요. 또 미래 개발이 가시화되면 가격 상승까지 예상되는 매물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강서구 화곡동의 주택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소장님과 함께한 시간 이제 거의 다 흘러갔는데 마지막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 부분 강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대1로 언제든지 여러분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주제 갖고 하나 말씀드릴게요. 주택 정비 사업 초기 투자 전략을 상세하게 풀어드린다고 하는데요. 전화로 1대1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예약 전화만 필수적으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오준무 소장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고맙습니다. 자,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들 중에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8555번, 서울전화 2128-8555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에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다음 전문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황토건축연구소의 최영애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말씀 전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벌써 이제 내일이면은 추분이 왔어요. 24기 절기 중에서 16번째로 오는 절기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밤이 길어지는 시간이 되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부동산을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신경들을 쓰고 있는데 살 사람은 많은데 팔 사람이 없어서 사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나고 있거든요.
조금 더 그 신중하게 선택을 해서 이게 매매 거래를 해야 되겠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소식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영애 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그 첫 번째 부동산, 어떤 부동산이 있는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애 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첫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경기도 부천시 괴안동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소개해드리는 부천시 괴안동 아파트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1호선 역곡역인데요. 역까지는 도보로 약 5분이면 도달하는 역세권의 아파트입니다. 자, 그런데 대표님, 이 괴안동의 녹지 환경도 뛰어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현장 인근에는 항동 저수지와 푸른 수목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 속에서 산책과 힐링을 할 수 있는 또 숲세권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계양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괴안동 아파트의 건물 특징도 살펴보겠습니다. 지하 1층에서 지상 13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물인데요. 내부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방 3개, 욕실이 2개, 주방, 베란다 구조로 이루어져 4인 가구도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천정형 에어컨, 전기 쿡탑, 홈 IoT 시스템 등 옵션이 갖춰져 있고 테라스에는 화재 대피 시설인 접이식 비상계단도 설치되어 있으며 지하에는 광폭형 주차장 설비가 갖춰져 있어 실거주 수요에 최적화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천에는 다양한 개발 호재들이 있는데요. 대곡 소사 북선전철과 서부광역철도가 개통 예정이며 7호선 연장 소식까지 부천의 미래 가치 또한 더욱 올라갈 전망입니다. 풍부한 생활 인프라와 개발 호재 수혜까지 기대되는 부천시 괴안동의 아파트입니다. 자, 인프라 좋고 호재도 기대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아파트 자체도 기대할 게 너무 많은 곳이거든요. 자, 지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괴안동의 아파트 개요 정보부터 좀 먼저 살펴보죠. 네, 괴안동의 그 특이한 아파트라고 굉장히 열기가 있는 아파트입니다. 해외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전 방송국에서 나름대로의 특집으로 이룰 만큼 아주 그 특이한 뜰 수밖에 없는 그런 아파트이거든요. 이것도 이제 지금 그 입지도 역곡역 1호선이죠. 1호선에서 약 5분 도보로 걸으면 되고요. 전용 면적이 55.57제곱미터이면서 실사용 면적이 68.55입니다. 약간의 좀 차이는 있습니다. 21평, 25평까지. 층수는 모두 지하 1층에서부터 13층까지 있습니다. 구조는 3룸이고 화장실 2개, 또 이렇게 그 주방, 베란다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준공은 2020년도 1월 달에 준공이 완료가 돼서 지금 한참 입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매가는 3억 8,500에서 4억 2,500만 원까지입니다. 자, 그럼 이 아파트 건물 특징이 어떤지도 소개해 주시죠. 네, 아파트가 지금 굉장히 색깔도 푸르다라고 해서 굉장히 푸른색으로 이렇게 그 외관을 그 석칠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보면 한 동의 아파트이지만 T자로 되어 있는 아파트입니다. 입구는 모두 4곳이 되어 있어서 4개의 엘리베이터가 되어 있어서 8개의 라인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왜 제가 그 방송에서도 생방송으로 했느냐라고 하면 지금 현재 요즘에 굉장히 뭐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그런 취지여서 우리가 불조심을 많이 했습니다만 요즘에 불로 인해서 화재로 인해서 굉장히 난곡을 입고 있죠. 하지만 이 아파트는 미리 대비를 해서 이렇게 난간에다가 이렇게 화재에 대비를 할 수 있게끔 버튼만 누르면
13층에서 지금 1층까지 2분이면 내려올 수 있게끔 모두 계단식으로 비상계단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짓는 아파트들도 지금 현재 여기에 벌맞춰서 주목을 해서 지금 이렇게 조금 감안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겠지만 지금 현재 이 아파트는 먼저 솔선수범해서 우선적으로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해서 베란다가 지금 계단으로 되어 있어서 답답함을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그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굉장히 심플하게 그 난간까지도 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해서 이 부분이 이렇게 인기가 있다 보니까 여러 곳에서들 이렇게 지금 맘카페라든가 또 내지는 카카오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회수도 상당히 많이 뜨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화재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완벽하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모든 게 지금 층간소음이라든가 바닥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아파트를 살면서 이번에 굉장히 층간소음 때문에 위아래층에서 싸움도 많이 벌어지고 있죠. 그거를 감안을 해서 다른 곳에 층을 예를 들어서 한 50m를 놓다라고 하면 여기는 진짜 100cm 이상을 놓을 수 있게끔 더블의 공간을 올렸습니다. 그만큼의 건축비도 더 들어가고 그만큼 층간소음을 하려면 모든 자재라든가 이런 거 더 들어가는데 그런 것도 충분하게 만들어놨단 또 이렇게 두께를 두껍게 만들어놨다라는 그런 부분과 또 하나는 여기는 모든 여기가 지금 현재 79세대입니다. 79세대에서 모두 공이 여기는 지금 현재 수맥을 차단하는 우리가 그 보일러를 깔으면 라인이 있습니다. 선이 지나가는 라인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여기 위에다가 동을 깔아서 수맥도 작고 난방비도 절약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은 전층에다가 전 방에다가 만들어놨기 때문에 난방비가 20에서 30%를 절감할 수 있고 이런 그 지금 현재 수맥도 잡았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공기에 대한 마스크를 쓰고 다니죠. 집안에서도 공기청정기가 없으면 안 될 정도로. 하지만 이 아파트에서는 전층의 룸과 거실과 주방에 대한 부분도 공기청정기가 이 천장으로 인해서 다 순환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라는 게 장점입니다. 해서 이제는 개별적으로 공기청정기에 놓지 않았고 마루에서 거실에서만 있는 곳이 아니라 3룸에 모두 공기청정기가 들어가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렇게 좀 시스템을 신경을 썼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여기에 또 하나를 추가를 든다면 고농도 산소를 공급할 수 있게끔 수도에 대한 부분도 별도로 더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래서 피부병이라든가 또 피부를 매끄럽게 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더 신경을 썼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 주차장이라든가 주차장은 지금 지하 1층까지 와서 1층에서 주차장을 타서 올라오면 되는데 지상과 지하에 주차장이 있어서 1대1 하고도 남는 면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홈 IoT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우리의 지금 대기업 아파트에서도 이 IoT를 많이 지금 놓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여기는 모든 게 다 이 건물에 솔선수범을 해서 홈 IoT에 대한 부분을 설정을 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집안에서 모든 시스템이 기계적으로 버튼만 누르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커튼이라든가 블라인드라든가 TV 소리 커 낮춰 또 내지는 냉장고에 있는 부분이 뭐가 있어 없어 확인까지 하고 주변에 있는 약국에 약이 있어 없어 어디 약국에는 뭐가 있어 없어 이런 부분까지가 세심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홈 IoT라는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나서 앞으로의 여기가 진짜 건물이 5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아주 신세대 앞서가는 그런 아파트로 형성이 됐다라고 자랑할 만한 그런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랑할 게 실제로 너무 많다는 거예요. 특히 아까 그 보셨죠? 화재 대피 시설. 와, 이게 영상으로 보여드리지 못하는 게 정말 아쉬울 따름입니다. 저거 실제 영상 보시면요. 무슨 거의 뭐 영화 트랜스포머 같은 느낌이에요. 다다다 막 내려오거든요. 실제로 이거 거짓말이 아니라 저거 며칠 전에도요. 인터넷 커뮤니티 하다가 이 아파트를 봤습니다. 이 화재 대피시설 영상이 막 돌더라고요. 그 정도라는 겁니다. 이게 이 정도 디테일을 신경 썼다면 다른 기본적인 거는 볼 필요도 없이 베스트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방금 전에 설명 들으셨죠?
설명해 드릴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만큼 자랑거리가 충분히 있다는 거고요. 자, 건물 이렇고 이제 또 입지와 호재로 좀 집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입지와 호재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입지는 지금 여기가 그 역곡역에서 1호선이죠. 역곡역에서 도보로 5분 정도입니다. 이 부분이 1호선이지만 온수역에서 7호선도 환승할 수 있고요. 또 1호선의 소사역까지 가서 앞으로의 서해선의 철도도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자동차로 이용한다라고 해도 서부 간선도로라든가 또 내지는 이곳에서 지금 현재 앞으로의 인천에서부터 신월동까지 가는 지하에 지금 고속도로 같은 그런 지하가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인구도 밀집되어 있고 이렇게 전철망이라든가 자동차의 망에 대한 부분도 사통팔달이기 때문에 진입하는 부분에서는 빠르다. 우리가 강남의 출퇴근 시간도 50분이면 가능하고요. 인천 쪽에 있는 그런 그 출퇴근도 20분이면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거기는 산업단지라든가 업무지구로도 많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족형의 부천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학군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인접이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초, 중, 고 대학교들이 일집이 되어 있어서 모두 22개 학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1km 반경이라고 하면 우리가 충분하게 도보로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1km 반경 내에 대학교가 3개가 있고요. 초, 중, 고 대학교, 초, 중, 고가 지금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가정을 하고 학생이 있는 생활권에 대한 부분도 충분하게 생활하시는 분도 좋다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생활을 하려면 굉장히 생활의 인프라가 풍부해야 되는데 상권이 이미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여기는 대형마트라든가 또 내지는 뭐 재래시장이라든가 또 여기에서 CGV라든가 또 내지는 수목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모두가 다 갖춰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데에는 진짜 요만큼의 지금 이렇게 불편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정도의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다라고 보시고요. 앞으로의 지금 현재 여기에 지금 그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지금 현재도 전철 1호선, 7호선 또 1호선 소사역까지 가는 부분들도 있지만 또 대곡에서 소사까지 오는 복선 전철이 개통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곡이라고 하면 일산이죠. 일산에서부터 능곡역을 거쳐서 지금 김포공항을 해서 원정을 해서 부천 종합시장을 해서 소사까지 오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의 연장되는 그런 부분이 복선 전철이 개통 예정에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우리가 일산 가는데도 불편함이 없고 또 여기는 이제 원정이죠. 1호선 원정에서부터 홍대 입구까지 가는 부분도 광역철도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원정에서부터 홍대까지 가는 부분이 예정이 돼 있다는데 이게 빠르게 진행된다라고 하면 18분이면 홍대까지 올 수 있습니다. 합청동이라는 홍대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우리가 부천에서 출발을 하면 홍대까지는 30분이면 충분하게 출퇴근 또 내지는 학교도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앞으로의 개발 호재 많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은 반대로 부천에서부터 지금은 7호선이 부천까지 움직이죠. 하지만 부천에서부터 어디까지? 청라지구까지, 청라지구까지 더 연장을 하겠다라고 발표가 났기 때문에 지금 7호선의 부평까지 오는 그런 부분들이 청라까지 간다라고 하면 인천 지금 현재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가 서울과 수도권에 비교하면 2200만 정도의 인구이지만 지금 두 번째는 부산이죠. 부산과 인천을 지금 현재 인구의 밀도에 대해서 다툼을 하고 있지만 부산 다음에 인천 그 다음에 대구로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지금 인천이 이만큼 인구가 많이 밀집되고 또 산업단지가 많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게 또 부가 향상으로 부천까지도 지금 충분하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7호선이 연장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는 청라지구에서부터 지금 현재 어디까지 저기 그 의정부 지나서 지금 장안평을 지나서 장암이죠. 장암까지 지나서 거기가 고덕 뭐가 갑자기 생각 안 나. 어쨌든 지금 현재 장암까지 7호선이 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된다라고 하면 7호선도 어마어마하게 긴 연장선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이용한다라고 하면 충분하게 앞으로의 부천은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가격적인 부분까지 검토를 해보죠. 네, 가격은 지금 현재 괴한동인데 역공역을 이용하죠. 괴한동은 나름대로 지금 현재 굉장히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호재가 많이고 새로운 건축들이 많이 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건축이 지고 있는데 지금 다세대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이 부분이 다세대 가격보다도 안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여기 주변에 지금 아파트가 또 입주하고 있는 그런 아파트는 지금 현재 거래가 분양가가 거의 7억 중반입니다. 이 정도 되는 평수라고 하면 거기에 거의 반 가격에 조금 더 미치는 가격이기 때문에 지켜볼 만한 한 그런 부분이고요. 계안동 아파트 매매가가 3억 8,500, 전세는 지금 3억을 놓고 봤었을 때 실투자 금액은 8,500만 원이고요. 월세일 경우에 2천에서 150만 원, 우리가 그 대출을 낀다라고 하면 2억 1,660만 원입니다. 해서 실투자 금액은 월세일 경우에는 1억 4,800이고요. 또 실투자금으로 전세일 경우에는 8,500만 원이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경기도 부천시 괴안동에 위치한 아파트 만나보셨습니다. 자, 이렇게 더 추가적인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서울전화 2128-2612번, 서울전화 2128-2612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만나볼 부동산 또 어떤 부동산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최영애 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두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에 위치한 통건물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상도동 통건물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7호선이 지나는 상도역인데요. 도보로 약 10분이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입지며 강남권과 직접 연결된 7호선인 만큼 업무지 접근성이 뛰어난 곳입니다. 자, 대표님, 상도동은 임대 수요도 많은 곳이죠? 네, 맞습니다. 상도동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거기가 지금 대학생들로 포진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중앙대학교나 숭실대학교나 이렇게 지금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그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요. 지방에서 상경한 학생들이라든가 또 내지는 여기서 근무하시는 교수님이라든가 해서 많은 젊은 층의 수요가 뛰어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도동의 경우 주변에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자리한 만큼 주거 환경 또한 우수한데요. 4층으로 이루어진 상도동 통건물은 1, 2인 가구가 거주하기 편리한 원룸 구조로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풀옵션 또한 갖춰져 있어 별도의 가전이 필요 없는 소형 가구 수에 최적화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상도동 일대는 주택 재건축 사업들이 진행 중인데요. 가까운 곳에 노량진 뉴타운과 흑석 뉴타운이 개발될 예정이라 넘쳐나는 이주 수요를 감당할 주택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편리한 주거 환경과 입지 그리고 뛰어난 미래 가치까지 갖춘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의 통건물입니다. 자, 이번에 서울로 와서요. 동작구 상도동으로 발을 디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건물입니다. 자, 상도동의 통건물 어떤 곳인지 개요부터 먼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동작구 상도동 통건물입니다. 상도동이라고 하면 거기가 강남권이죠. 동작구는 서초구와 지금 현재 맞닿는 방배와 방포가 지금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상도 흑석동 옆에 상도동입니다. 7호선이고요. 상도역에서 도보로 10분입니다. 하지만 10분 걸기가 싫으면 한 정거장만 타면 바로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면적은 대지 면적이 181.81제곱미터이면서 연면적은 330입니다. 층수는 총 4층으로 되어 있지만 복층으로 한 개 층이 더 있어서 5층입니다. 구조는 2층에서부터 4층, 복층 5층이고요. 모두 총 세대는 13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1층에 상가 2개, 2층, 3층은 원룸으로 10개고요. 한 층에 5개씩. 4층은 주인 세대로 살 수 있는 지금 현재 복층으로 되어 있는 주택이고요. 준공은 2020년도
2월 달 말에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해서 매매가는 24억입니다. 자, 건물 특징도 들여다보도록 하죠. 네, 건물은 사실은 보면 볼수록 매력이 있고 또 보면 볼수록 깊은 맛이 있는 그런 건물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건물이 색깔이 아주 엷은 색도 아니고 아주 어두운 색도 아닌 투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대리석으로 깔려 있고요. 한 곳은 벽돌로 있는데 벽돌도 굉장히 멋스러운 아주 일반적인 벽돌이 아닌 굉장히 멋스러운 벽돌로 지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해서 보면 볼수록 정감이 가고 깊은 맛이 있는 그런 건축물이다. 우리가 지금 현재 내부를 들어간다라고 하면 여기가 지금 현재 주인 세대입니다. 4층의 주인 세대의 복층으로 되어 있는데 2층에는 방이 2개, 지금 화장실, 거실, 주방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밑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2층과 3층이 원룸인데 이 원룸에 대한 부분은 모두 풀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2층에 5개, 3층에 5개. 에어컨, 시스템 냉장고, 지금 현재 세탁기, 이 안에 싱크대, 또 옷장, 신발장, 화장실 모두가 다 구성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여기 원룸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지금 주인 세대에 대한 부분의 인덕션, 계단으로 올라가는 이 나무의 이 자재 자체도 굉장히 하나하나 신경을 써서 고급스럽게 만들어 놨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우리가 5층으로 올라간다 하면 전층이 2층에서부터 베란다가 다 있습니다. 1층에 상가 2개를 빼고 놓고 난다면은 2층 베란다, 3층 베란다, 4층 베란다, 5층 베란다가 각 층에 다 있어서 이렇게 올라오면 하늘공원에 올라온 양 뺑뺑 둘러서 이렇게 우리가 푸른 숲으로 쌓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그런 이미지, 또 내지는 이 테라스가 구비되어 있는 이 부분 때문에 나름대로의 우리가 바베큐를 해 먹는다든가 또 차 한잔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즐기면서 생활을 만족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도동의 통건물 그러면 입지 여건과 개발 호재도 이어서 한번 바로 보도록 하죠. 네. 상도동 강남하고 거의 한 자동차로 이용한다라고 하면 거의 20분 내에 가능하고요. 여기에서 또 우리가 자동차로 이용한다라고 해서 용산을 가면 10분이면 가능합니다. 여의도도 역시 10분이면 가능합니다. 이래서 강남권, 용산권, 여의도권이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닌데 7호선이 지금 현재 상도역에서 도보로 10분입니다. 그 위에는 직선 라인으로 간다라고 하면 봉천역을 만날 수 있고 서울대학을 만날 수 있는데 2호선입니다. 2호선 타는 곳으로 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반포에서 잠원IC를 타거나 또 내지는 상도에서 강남의 그 외곽순환도로를 타는 고속도로의 진입은 시간은 같다. 5분이면 탈 수 있는 4통 8탈 고속도로 시내 진입하는데도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해서 앞으로의 발전의 요지가 많다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지금 상도동은 지금도 학교들이 많게 있습니다. 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노후가 되어 있는 그런 건물들이 많이 있었고 이렇게 지금 인구도 많이 밀도가 되어 있어요. 높은 밀도가 되어 있는데 학교가 이렇게 많습니다. 아주 다닥다닥 붙어 있다라는 이유는 그만큼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고 아파트가 많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이 아파트 안에 이렇게 통건물이 들어있다라고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서 학교 다니는 사람이나 직장 다니는 사람 충분하게 이곳에 이용할 수 있다. 쾌적한 공간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상도동이라고 하면 또 강남이라고 하면 우리가 첫 번째는 쾌적한 공원을 우리가 얘기 안 할 수 없는데 한강변에 있는 부분이라든가 또 내지는 여기에 그 국립현충원 또 여기에서 보면 학교에 대한 부분 또 내지는 그 까치산 공원 국사봉 이런 그 쾌적한 녹지 공간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생활하시는데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힐링을 하면서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상도동에는 굉장히 지금 행정타운이 들어왔죠. 이게 지금 종합 행정타운이 들어온다라고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착공이 올 11월 달이면 들어가거든요. 여기에 근무하시는 종사자들이 거의 11,000명이 넘습니다. 이러면 주변에는 더 많이
포화가 될 것이고 수요도 늘어날 것이고 발전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는 부분이 모든 행정타운이 들어갑니다. 직결돼서 이러면 뭐 여기에 그 구청사 이전, 경찰서 이전 또 내지는 뭐 여기에 그 교육청이라든가 또 내지는 여기서 생활하는 상업이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모든 것이 밀집돼 있다라고 보면 이곳에서 많은 인구가 늘어나고요. 이렇게 신상도 지하차도라는 이 부분도 지금 한창 공사 중에 있거든요. 개발이 되려면 도로가 먼저 공사를 돼야 되는데 이쪽에는 터널이 많습니다. 근데 터널로 인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공사가 충분하게 움직여져야 돼서 공사 지금 한참 하고 있고요. 생활권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흑석이라든가 노량진이라든가 상도 세 개가 묶어서 동작구인데 이 동작구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주변에서 개방이 돼서 바로 옆에 있는 양녕대군묘에도 우리가 산책할 수 있게끔 돼 있고 또 하나는 서부선 경전철입니다. 이 서부선 경전철이 발표가 됐죠. 서부선 경전철이 발표가 된 이 부분이 이제는 신림선이 2022년도 여기에 난곡선이 2022년도에 착공하고 서부선이 발표가 됐습니다. 완전히 확정이 돼서 이게 지금 개통이 된다라면 이 옆에 있는 게 역세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가치는 높아진다. 현재는 상도역에서 10분입니다만 이 경전철이 가서 개통이 된다라고 역세권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역세권은 서울역에서부터 세전역까지 가는데 모두 구간 연철로 환승을 한다라고 하면 사통팔달 전철로 인해서도 충분하게 20분 내에 어디든지 갈 수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수요, 앞으로 가치, 수익이 충분하게 창출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상도동 통건물 가격도 알아볼까요? 네, 가격은 지금 24억입니다. 하지만 지금 임대가가 13억 4천만 원 들어왔는데 월 임대료가 지금 250만 원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기 플러스 100만 원, 여기에 그 관리비죠. 관리비가 거의 100만 원 돈 됩니다. 주차는 5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출액은 5억 8천만 원 한다면 실투자 금액은 4억 8천만 원이면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동작구 상도동에 위치한 통건물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최영애 대표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들 중에서 더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2612번, 서울전화 2128-2612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 무료로 다시 볼 수가 있는데요. www.altomato.com 들어오시면 됩니다. 시청자 의견도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월요일입니다. 내일이면 또 절기상으로 곡식을 걷어들이는 이 추분이라고 합니다. 아까 전에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풍성한 한 주 여시길 바라면서 오늘 네트워크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